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실제 경험한 군대 썰, 우리 부대 이야기와 파견 부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의학에서 귀신을 보거나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것을 정신장애의 한 가지 특징으로 이해하고 접근한다. 한두 명의 인원이 이상현상을 겪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십수명이 동시에 겪는 것도 정신장애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듯 귀신이 없다고 단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음에도 부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선임이나 간부들에게 전해 들은 썰이나 괴담, 즉 실제로 내 눈앞에서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일들보다는 내가 우리 부대에서 또 타 부대에 파견을 갔을 때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얘기해 보려고 한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대 탄약고 괴담. 내가 복무했던 부대는 화천에 위치해 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6.25 전쟁 당시 8호호에서 큰 전투가 있었고 그 외 화천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게릴라전 및 고지전이 치열했다고 한다. 사단 내에 사단 홍보관이었나? 사단 역사박물관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신병 전입 시에 사단 내에 있는 무슨 관에 가서 화천 및 부대의 역사에 대해 보고 들었던 게 기억난다. 나는 다큐멘터리나 역사, 세계사와 전쟁사에 관심이 많았고 무기에도 관심이 있었기에 지루하다기보다는 흥미로웠던 기억이 난다. 내 이야기를 쭉 읽어오셨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나는 연대본부 수송대에서 대대 소속으로 바뀐 운전병이다. 연대본부에서 근무할 때는 5분대 기조라는 것이 없었는데 대대로 파견 오고 나서 5분대 기조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다. 미필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이 5분대 기조란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부대 주변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있는 분대라고 보면 된다. 인원은 12명에서 13명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중대에 소속된 한 소대 그리고 본부 중대 소속 운전병과 위무병 이렇게 구성된다. 이게 부대마다 다를 수 있나 싶은데 우리 부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 저희도 한 9명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원래 쉬는 시간에는 그냥 뭐 생활복 입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트레이닝복 같은 걸로 일과 시간 끝난 다음에. 근데 오대기들은 잘 때조차도 군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왜냐? 5분 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어디까지 가가지고 뭔가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대기들은 계속 군복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저희 부대는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대기 생활은 매우 지옥이었다. 일주일 내내 단독 분장을 유지해야 했는데 총이랑 방탄 헬멧이 너무 걸리적거려가지고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타 중대 아저씨들과의 어색함도 그렇고 운전병과 위무병은 타 중대에서 부리는 텃세에 눌려 살기 일쑤였다. 또 소대장이 미친 사이코 새끼면 일부러 위무병과 운전병을 놀리며 지루한 일주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오대기에 처음 배치가 되었을 때 오대기를 같이 하게 된 소대장으로부터 괴담을 하나 전해 듣게 되었다. 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괴담을 이야기할 때 같이 듣게 되었는데 어디서 들어봄직한 이야기였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25 전쟁 당시에 8호호와 화천 일대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여러 차례 있었고 고지를 점령하고 뺏기며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고 한다. 낮에는 미군의 공중 지원 및 포격 지원으로 고지에 수백 발의 포탄을 쏟아 부은 후 보병들이 전진하여 고지를 점령하였다가 밤이 되면 중공군들이 낮고 느린 포복으로 고지의 코앞까지 기어온 후 꽹과리와 징, 나팔과 북소리로 지랄 연병을 하면 포복 전진을 하던 중공군들이 동시에 일어나며 백병정과 인해 전술로 고지를 빼앗았다고 한다. 이런 전투가 화천 방방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우리가 탄약고를 두고 있는 산도 그랬는지 새벽에 가끔 탄약고에서 알 수 없는 속삭임과 포복 소리, 판초 우위를 까는 듯한 소리와 수통이 장구류와 부딪혀서 나는 달그락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소대원들은 자기들끼리 쑥덕대며 자신도 들었다느니 누구누구 선임에게 들었다느니 잡담을 늘어놓았다. 소대장은 조용히 시키며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지통실에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출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잘 때도 전투복을 벗지 말고 군화를 신는 상태로 취침할 것을 명령하였다? 진짜 화난다. 군화는 일과 시간에만 신고 있어도 무좀이 나는 미친 공기 안 통하는 땀 개 나는 신발인데 그거를 신고 취침하라고? 미친 사람이다. 그날 새벽에 오대기 비상점검이 있어서 다행히 우리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었으며 당직 사령이 물어보는 오대기 관련 질문에도 이상 없이 답을 하여 칭찬을 받았다. 여기서 오대기 비상점검이란 오대기를 잘 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요. 당직 사관이 테스트 한번 할까? 하고 딱 버튼 누르면 오대기 뭐 출동 뭐 이렇게 합니다. 오대기가 빨리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뭘 했는지 이런 걸 막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 소대장이 군화 신고 취침하라 해가지고 이 비상점검은 잘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운전병은 뭐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차량 정비 도구가 전부 있는지, 어떠한 정비 도구를 어떠한 상황에 쓰는지를 물어보았다. 이것은 연대에서 맞아가며 배운 것이었기 때문에 잘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오대기 첫 경험을 끝내고 이제 오대기도 익숙해졌을 때쯤의 일이다. 부대로 새로 전입 온 소대장과 오대기를 했다. ROTC 출신이었는지 육사 출신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병사들에게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윗 선임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는지 오대기를 FM으로 준비시키던 소대장이었다. FM은 이제 각 맞춰서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FM입니다. 그리고 소대장은 이제 ROTC 있잖아요. 대학교 ROTC 그거. 그러면 이제 바로 장교가 되는 건데 소대장이면 그냥 군대를 처음 들어온 거예요. 장교로 처음 들어온 거야. 그러면 1, 2등병은 모르겠지만 뭐 상병, 병장들은 군대에서 더 오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병장들이 소대장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힘의 양상이 있다 이겁니다.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잘 때도 항상 단독 군장 차림에 방독면까지 휴대시켰으며 시도 때도 없이 누군가를 지목하여 오대기 퀴즈를 내었다. 운전병과 위무병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대원들은 나와 위무병에게도 말을 걸며 똥 밟은 것 같다며 소대장을 욕했었다. 오대기는 보통 하루에 한 번 지통실에서 자체 상황을 걸며 그것을 처리한 후 퀴즈로 테스트를 한 후 전투복을 풀어헤치고 비교적 편하게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신입 소대장은 상황을 잘 끝냈음에도 단독 군장을 지시했다. 미친 사람이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서 지통실에서 자체 상황을 걸어왔다. 소대원들과 운전병 및 위무병은 상황도 잘 해결하였고 퀴즈도 통과하였으나 소대장이 당직사령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다. 지가 대답을 못 해버렸네, 소대장이. 당직사령은 병사들을 올려보낸 후 소대장만 따로 남겨두었고 잠시 후 소대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올라왔다. 평소 당직사령은 병사 및 간부의 실수도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장교였다. 그래서 신입 소대장에게 별말 없이 격려해 주었을 게 뻔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의 기질이 다분한 소대장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였는지 생활관에 복귀하고 나서도 혼자 공부를 하였다. 진짜 피곤해. 융통성 없는 스타일이야. 너무 적당히 하고 적당히 잘하면 되지. 왜 소대장의 눈치를 보던 소대원들과 나는 결국 씻지도 못하고 취침 시간이 되어 찝찝함에 잠을 이루었다. 그날 새벽 소대장의 96K가 울리며 상황이 걸렸다. 무전기 말하는 겁니다. 보통 하루에 2번 상황이 걸리는 일은 없었기에 우리끼리 소대장이 아까 실수해서 한 번 더 상황을 걸었구나 라고 투덜대며 집합을 하였다. 하지만 당직 사령은 이건 오대기 테스트 상황이 아니라 방금 탄약고 근처 숲에서 거수자가 목격되었고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대기 출동 명령을 내렸고 탄약고로 가서 거수자를 확인하고 오라고 명령하였다. 테스트 때는 거의 탄을 받지 않고 탄을 받더라도 탄통을 열어 탄창에 수를 확인하는 정도였는데 실제 상황이 일어나니 삽탄까지 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미친. 소대장과 우리들은 잠결에 비몽사몽하면서도 삽탄 명령을 듣고 잠이 확 깼다. 우리들은 긴장하고 탄약고로 향하였다. 두돈반을 타고 갈 일도 없어서 그냥 걸어갔는데 탄약고 근무 인원 중 부사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것이었다. 소대장이 최초 신고자 및 목격자에게 상황을 물어보았고
부사수는 상황을 대답해 주었다. 탄약고 저 위에 있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 뭔가 사부작 하는 소리가 들려서 자고 있던 사수를 깨워 사수랑 같이 확인을 해보았더니 사수도 그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소리가 들리는 곳을 경계하던 중 그나마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나무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였으며 탄약고 초소를 비우고 확인하러 갈 수 없어서 보고를 하였다고 했다. 소대장은 상황을 접수 후에 소대원들에게 상황을 전파하였으며 곧바로 탄약고가 있는 산을 타기 시작했다. 탄약고 안쪽은 방제 작업이 되어 있어서 수색 작업을 하기가 편했지만 탄약고 철책 너머에는 나무가 비교적 울창하게 자라 있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소대장은 수상했는지 탄약고 철책 문을 열고 수색을 지시하였다. 그렇게 30분쯤 수색을 하였을까? 수색에 지친 병사들의 행동이 느려졌다. 부소대장이 소대장에게 우리 부대에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는데 아마도 부사수가 무서워서 잘못 보고 들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얘기했다. 부대원들도 그 의견에 동조를 하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소대장은 아까의 실수를 만회하려는지 우리들에게 수색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랑 위무병은 수색하는 방법도 몰라서 그냥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얼마 후 수색 1조로부터 수신호가 왔다. 수신호를 확인한 부소대장이 수신호를 뒤로 전파하였고 오대기 수색조들은 전부 엎드렸다. 마치 R포인트에서 유령 군인들이 한순간에 풀숲에 몸을 숨기는 장면을 연상하게 했다. 나랑 위무병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엎드렸다. 수색 1조의 병사 한 명이 낮은 걸음으로 지휘조로 왔다? 지휘조로 왔다는 거였구나. 소대장에게 말하길 저기 좀 깊은 나무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과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소대장은 지휘조를 이끌고 수색 1조가 몸을 숨긴 장소로 갔다. 수색 1조 대원들은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랑 소대장, 위무병과 통신병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소대장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수색 1조는 전체 당황하기 시작했다. 수색 1조는 지금도 본인들에게는 들린다고 하였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수색조 병사에게 물어보니 손가락을 자기 입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수색 1조장과 소대장이 잠시 얘기를 하더니 수색 2조를 부른 후 수색 1조가 거수자를 목격한 곳과 소리를 들은 곳을 상황판에 체크를 하고 수색을 계속할 것을 명령했다. 산속이라 그랬는지 오대기용 손전등, 그러니까 기역자 랜턴, 그 기역자 랜턴도 엄청 밝게 느껴졌다. 오대기용 손전등이 기역자인데 왜 기역자냐면 이걸 여기다 거는 거예요. 앞에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손 없이도 손전등을 이제 쓸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기역자 랜턴입니다. 아무튼 소대장은 나와 위무병에게 당직 사령에게 가서 현 상황을 보고하고 우선 침묵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기에 운전병과 위무병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 좀 하고 오라고 시켰다. 나랑 위무병은 탄약고를 지나서 당직 사령에게 보고를 하였다. 당직 사령은 우리 보고 야생동물을 잘못 본 게 아니냐며 우리를 닥달하라 하였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당직 사령은 반신반의하면서 탄약고로 올라가셨고 우리는 지통실에 버려져 있다가 다시 오대기 인원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지통실은 지휘통제실이라고 커맨드 센터입니다. 커맨드 센터. 올라가면서 아까 그 사수와 부사수를 마주쳤는데 사수와 부사수도 우리에게 일의 진행 상황을 물어봤다. 우리도 역시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올라가려는데 위무병이 부사수에게 진짜로 보고 들은 게 맞냐고 물어봤다. 부사수는 자기는 잠을 자지 않고 있었기에 분명히 듣고 보았다고 했다. 우리가 내려오기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니 아무도 없었다. 주변은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았고 길도 모르는 데다가 나랑 위무병의 오대기 임무는 차량 경계였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를 펴고 사주 경계를 하였다. 잠시 후에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와 욕설 소리가 들렸다. 위무병이 먼저 수화를 하였고 당직 사령이야 라는 말과 함께 당직 사령이 내려왔다. 당직 사령은
지금 오대기 인원들이 산을 더 올라갔을 거라며 그냥 여기에서 경계를 서다가 오대기 인원들과 같이 내려오라고 하였다. 우리가 출동한 시간이 새벽 4시가 다 돼갔을 때였는데 4시 반이 되도록 오대기 인원들이 내려오지 않았다. 잠시 후에 부소대장이 내려왔고 우리 둘을 데리고 산을 탔다. 아까 우리를 내려보낸 곳보다 더 깊은 곳으로 올라갔다. 거기엔 오대기 인원들 중 일부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일부는 경계를 하고 있었다. 소대장이 우리에게 와서 대충 상황 설명을 해주었다. 거수자를 목격한 병사들도 있고 수상한 소리를 들은 병사들도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들은 병사들도 소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같이 경계를 하면서 수상한 소리나 움직임을 보면 즉각 보고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때는 이미 경계 조건, 수색 조건 구분이 없이 전부 수색을 하는 것 같았다. 한 5분쯤 쉬었나 소대장이 다시 수색을 명령하였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얼마나 지옥 같은 일인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시 장비 없이 감각에만 위존하여 거수자를 찾는 일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여기서 야시 장비란 야간 투시경 그런 장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수색을 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들 금방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슉탁 슉탁 쩔그럭 무언가 질질 끄는 소리, 금속끼리 작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우리가 수색을 할 때 나무 밟는 소리가 걸을 때마다 날 만큼 작은 나뭇가지들이 많았는데 수상한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수색조들은 손을 들며 거수자를 확인했다는 수신호를 동시에 보내왔고 소대장은 수색을 계속하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나랑 위무병은 계속해서 후방 경계를 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수색을 조금만 더 나아가면 소리가 멈췄다. 되게 특이하네요. 소리가 조금씩 멀어져야 되는 건데 어느 특정 경계를 딱 지나면 소리가 멈췄다라는 얘기죠. 뭔가 알고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이 무언가가 다시 숨을 죽이고 전원 경계 태세를 취하면 다시 슉탁 소리가 들렸다. 아무리 우리가 숨을 죽이고 소리를 죽여가며 접근을 해도 거리는 좀채 좁혀지지 않고 일정 거리 앞에서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었다. 이 소리는 아까는 전혀 듣지 못한 병사들도 들었고 나와 의무병도 들었다. 소대장과 부소대장 또한 소리를 듣고 아까 잘못 본 게 아니냐는 소리를 더 이상 하지 못했다. 소대장은 수색 임무에 걸리적거리는 나와 의무병을 탄약고와 숲 경계 철책 문 앞에 데려다 준 후 여기서 경계를 하라고 시켰고 홀로 산에 올라갔다. 새벽 5시 40분쯤 숲속에서 탕 하는 총성 2발이 들렸고 곧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린 후 오대기 인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탄약고에 들어오자마자 소대장은 무전으로 당직 사령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당직 사령은 무전기로 알아듣지 못할 고함을 치며 부대로 복귀하라고 명령을 하였다. 우리가 막사로 복귀하는 길에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쳐다보는 탄약고 초병 2명이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소리를 제외하곤 아무 말도 없었다. 소대장이 당직 사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이렇다. 계속해서 씩탁 쓱 이런 소리와 쩔그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접근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고 다시 침묵을 유지하면 저 멀리서 같은 소리가 나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몇 번 수색을 하니 더 이상의 진전이 되질 않아서 야생동물의 소행으로 보고를 하고 수색을 끝내려고 할 때 한 방향에서만 들리던 씩탁 쓱 이 소리가 오대기 인원들을 둘러싸고 들렸다는 것이다. 그때 소대원 중 누군가가 수화를 하였고 수화를 시작하니 그 소리가 잠시 멈춘 후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달려오듯이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났다고 한다. 사방에서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점점 빠르게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소대장이 침착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소총을 2발 격발하였고 격발하기 전에 옆에 병사를 시켜 방탄을 탄피바지처럼 받치게 하여 탄피를 가져왔다고 했다.
탄피 생각을 이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 긴급 상황에 탄피를 주워와야 된다는 게 안타깝네요.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아까 병사가 수화를 한 후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기에 야생동물이건 거수자건 수화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느낌을 받아서 사격을 했다고 얘기했다. 아무튼 당직 사령은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고생했다고 격려를 해준 후에 우리들에게 보고서를 모두 작성하게 한 후 위에 얘기했던 탄약고에 수상한 소리 괴담을 해준 후에 혹시 모르니 해가 뜨면 다시 한번 수색을 해보라고 하였다. 해가 뜨고 수색을 하였을 땐 우리가 새벽에 개짓거리했던 자국밖에 찾지 못했다. 야간의 깜깜한 숲속의 모습과 해가 뜬 후의 숲의 모습은 아예 다른 곳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달랐다. 오전 수색까지 마치고 나서야 우리는 늦은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밥을 먹으면서 부소대장 및 소대원들에게 상황을 물으니 무엇인가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점점 다가오는 느낌과 소리를 들었고 다들 알 수 없는 소리와 인기척에 공포에 쩔어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할 때에도 신임 소대장은 비교적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비록 그 명령이 잘못되었건 잘 되었건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든든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이 일은 그대로 상부에 보고되었다. 위에선 별다른 후속 조치나 처벌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고 신임 소대장을 칭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 뒤로 몇 번 다른 운전병들이 오대기를 할 때도 탄약고로 몇 번 실제 상황 출동을 했다. 하지만 실제 거수자를 본 오대기 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부대 탄약고 괴담이었습니다. 되게 무서웠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뭔가 북한군이 있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기 너무 좀 어렵잖아요. 판단을 즉각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쏠 수도 있는 거고 칼을 가져와가지고 갑자기 후벼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걸리면 약간 실제 상황 같은 상황이 걸리면 상당히 무서워지죠. 첫 번째 탄약고 괴담 잘 읽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생체 드론과의 전투 중 전투 불능이 된 소대. 생체 드론? 생체 드론이 뭐야? 독수리인가? 진지 보수 공사를 나갔을 때의 일이다. 타 중대원과 소대장을 태우고 그 소대의 진지로 운행을 나갔다. 이 소대의 진지에서 1시간 정도 걸어서 이동하면 이전 글에 나온 폐해 부대가 나온다. 이 중대의 진지는 내가 봐온 진지와는 조금 다르다. 내가 봐온 진지는 모래주머니로 만들어 놓은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를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진지인데 이런 걸로 만든 거야? 진지를? 모래주머니로 만들었나? 보기만 해도 졸라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태운 중대가 사용하는 진지는 네모나게 진지가 있고 그 주변은 다 풀숲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뒤로 들어가는 구멍이 땅속으로 깊게 파여 있고 총 안구로 보면 산으로 올라오는 입구가 보이는 방어에 최적화된 위치에 있는 진지다. 안에는 수류탄을 처리할 수 있는 깊은 구멍이 또 파여 있다. 한번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아늑했다. 이러한 진지를 5개, 4개 정도 사용하는 걸로 기억한다. 이 진지에 얽힌 괴담이 하나 있다. 이 중대에 내려오는 괴담인데 내가 전이 보기 전에 어느 귀신 보는 병사가 진지 위에 어느 꼬마 귀신 4명이 뛰어노는 것을 보고 그 진지로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길을 쓰고 떼를 써서 결국 다른 인원이 해당 진지로 들어갔다. 중대 훈련 마지막 날에 진지가 갑자기 무너져서 안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병사가 다쳤다고 한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양팔과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서 치료 후 완치되었다고 한다. 여튼 이렇게 생긴 진지를 보수를 하는데 총안구에 시야를 가리는 나무를 벌목하고 풀을 뽑고 콘크리트가 깨진 곳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운전병은 그냥 차에서 무한 대기를 하는 게 암묵적인 룰이지만 포악한 중대장이나 소대장은 운전병에게도 작업을 시켰다. 다행히도 나에겐 삽 운반이나 뽑은 풀 처리 등 아주 간단한 임무만 시키고 뒤에서 쉬라고 하였다. 부소대장은 그때 당시 유행하던 레드벨벳 노래를 크게 틀고 전기 파리채로 날벌레들을 잡으면서 놀고 있었고 소대장은 병사들에게 일일이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다. 빨간맛 타타타타닥 궁금해요 타타타타닥
병사들은 풀을 뽑고 쓰레기를 줍다가 이상한 벌레가 날라오면 도망다니기 일쑤였다. 그렇게 쉬고 있는데 중대 아저씨가 와서 담배를 하나 빌려달라고 하였다. 같이 피러 가자고 하고 담배를 피면서 중대 아저씨와 얘기를 하는데 중대 아저씨가 우리가 베야 할 나무가 있는데 도끼가 부족하다며 혹시 차에 있는 곡괭이를 써도 되냐는 것이었다. 차에 곡괭이도 있고 도끼도 있다고 얘기하고 도끼를 빌려주었다. 잠시 후에 부대원들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향해 다가갔다. 나도 나무 베는 것을 도와주러 작업자들 주변에 다가갔다. 하지만 병사들의 도끼질이 영 시원치 않았는지 부소대장님이 도끼를 뺏어 들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부대원들은 조금 떨어져서 구경을 했다. 그렇게 두껍지도 키가 크지도 않은 나무였는데 부소대장님이 도끼질을 힘차게 몇 번 하자 어디선가 프로펠러 소리가 들렸다. 부다다다다다다다다 웽.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 있다. 벌이다. 그것은 장수말벌이 아니다. 말벌이다. 그건 말벌이지 장수말벌이 아니다. 우와, 장수말벌이다. 그것도 말벌이지 장수말벌이 아니다. 야, 누가 드론 날렸냐? 어디 헬기 떴냐? 그것이 바로 장수말벌이다. 부소대장이 베려고 한 나무는 장수말벌이 들어있는 나무인 듯 했다. 아니면 주변 땅 속에 있는 벌집을 건드렸던지. 장수말벌을 보자마자 부대원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갔다. 부소대장은 멈춰! 움직이면 얘네들이 자극받아서 오히려 더 벌에 쏘일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부소대장은 도끼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사방팔방 뛰어다니기 바빴다. 부대에서 벌 쏘이는 것에 대비하여 에프킬라와 토치, 망사, 옷 등 여러 가지를 챙겨왔으나 아무도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었다. 나는 먼저 차로 달려가서 운전석에 앉아서 창문을 모두 닫고 호루의 틈새를 확인한 후에 전명 유리창을 향하여 부대원들을 보고 있었다. 마치 사파리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맹수의 장면을 보는 듯 했다. 대다수의 병사들은 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몇몇의 병사들은 근처 풀숲에 엎드려서 숨었다. 미처 숨지 못한 병사 2명이 벌에 쏘인 듯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부소대장은 계속 가만히 있으라며 소리를 치고 있었지만 부소대장은 결국 장수말벌 몇 마리가 몸에 붙었다. 몇 명의 병사들이 두돈반 적재함에 올라타는 소리가 들리고 빨리 버리고 도망가자는 농담을 했다. 나머지 병사들은 벌에 쏘인 2명을 데리고 적재함에 올라탔다. 소란에 조수석에서 잠자고 있던 소대장이 깨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병사 몇 명이 벌에게 쏘였고 벌집을 건드린 부소대장은 저기에 서 있다고 했다. 부소대장은 벌에게 쏘이면서도 부동자세를 유지했다. 소대장님은 부소대장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를 쳤지만 부소대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벌들이 부소대장 주위에 더욱더 몰렸고 소대장은 토치를 챙겨서 차 밖으로 나갔다. 부소대장 주위를 불로 지지면서 벌들을 쫓으려고 했으나 자기도 몇 방 쏘였는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부소대장이 쓰러지고 소대장은 차 반대편 언덕 뒤로 도망을 가서 나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적재함에 타고 있던 병사가 호로, 그러니까 뒷창을 열고 나에게 부대로 빨리 가자고 했다. 농담조의 말이 아닌 진지한 말이었다. 나는 고민이 되었다. 부상당한 지휘관을 버리고 부대로 가서 지원 요청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부상당한 지휘관을 챙겨서 부대로 후송을 해야 하는가? 살면서 이렇게 패닉 속에서 고민을 한 적이 없는 듯했다. 말벌 10수마리를 뚫고 나보다 20cm는 큰 사람을 옮기는 게 가능한가?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분대장과 몇 명의 병사가 삽과 에프킬라를 가지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병사들은 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려는지 낮은 자세로 숨어 있었다. 그때 아까 도망갔던 소대장이 달려오면서 그대로 부소대장을 들쳐업고 차로 오고 있었다. 병사들은 소대장과 부소대장을 부축하여 적재함에 올렸고 소대장은 조수석에 선탑하지 않고 적재함에서 빨리 부대로 복귀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장수말벌들이 차량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들어오려고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공포였을 것이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2.5톤 트럭 뒷부분에는 그냥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뒷칸에 타고 있는 병사들은
그대로 장수 말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냥 열려 있어 거기. 그러니까 장수 말벌 오면 그냥 죽는 겁니다. 아무튼 다행히 말벌들은 차가 있는 곳까지 오지 않았고 나는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과속을 하며 부대로 복귀하였다. 부대로 복귀하면서 다른 부대의 1호차를 마주했는데 경례도 하지 않고 그냥 때려 밟아서 부대로 복귀한 기억이 난다. 위병소 앞에 차를 세우기도 전에 소대장이 위병소 초병들에게 쌍욕을 하면서 비키라고 하였고 나는 그대로 연병장까지 들어와서 차를 세우자마자 시동을 끌 새도 없이 위무대로 달려가서 벌에 쏘인 사람들이 많으니 도와달라고 하였다. 위무병들이 나와서 부축을 하다가 부소대장이 위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부대의 위무대에서 처리를 못하니 사단 위무대나 국군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며 바로 연락을 했다. 주임원사랑 타 중대장, 행보관 등등 나이 많은 간부들이 와서 옷을 벗겨가며 벌침을 찾고 빼고 있었다. 위무병들이 환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으나 간부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그래요. 왜냐하면 계급 좀 높고 짬 좀 먹은 아저씨 간부들은 자기가 다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가 있던 앰뷸런스 운전병이 급히 위무대에 복귀하자마자 위식이 없는 부소대장을 태우고 사단으로 출발하였으며 벌에 많이 쏘인 병사 몇 명과 소대장은 주임원사가 직접 후송하였고 사단 위무대에서 차량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1호차 운전병이 대대장님과 함께 병사 몇 명을 태웠고 나도 코란도로 나머지 병사들을 후송하였다. 위무대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부소대장은 사단에서도 치료가 어려웠는지 국군 병원으로 후송해야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1호차와 대대장님이 국군 병원으로 따로 후송을 하였고 나머지 인원들이 치료받을 동안 사단 위무대에서 대기를 하였다. 부소대장은 거의 2주 동안 입원해 있었으며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눈 아래 쏘였는지 눈 주변에 쏘였는지 한쪽 눈의 시력이 회복이 되질 않아서 전역을 하였다. 어떡해. 나머지 인원들도 일주일간 회복 기간을 가지느라 그 소대 전체가 전투 불능이 되어서 본부 중대에서 10명 정도가 그 중대로 초병 파견을 갔었다. 그죠? 왜냐면 거의 모든 인원이 초병을 쓰잖아요. 보초를 쓰는데 다들 이제 불구가 됐으니까 불구가 아니라 다친 상태니까 다른 부대에서 파견을 와줍니다. 초병 쓰는 거를. 야수교에 있을 때 진짜 작은 벌에 쏘인 적이 있었다. 그것도 아팠는데 장수말벌에 쏘이면서도 움직이지 말라고 부대원들을 챙기던 그 부소대장의 정신력은 정말이지 대단했다. 야, 근데 이게 부소대장이 잘한 건데 병사들이 으악 하면서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부소대장님이 그 모든 업보를 자기가 받은 거 아니야. 약간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소대장 말대로 그냥 다들 가만히 있었으면 안 물리고 끝났을 수도 있는 일이죠. 병사들은 죄책감이 없을까? 근데 제가 장수말벌을 눈앞에 둔 적이 없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장수말벌을 눈앞에서 봤을 때 침착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그냥 뛰어서 도망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근데 반대로 보면 부소대장이 미련한 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좀 읽어봐야겠다. 후일담인데 마네킹 이야기에서 주작이네 뭐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겪었던 일을 적은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험하지 않고 순전히 아이디어로만 글을 쓴다면 이런 글들은 쉽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설가도 아니고 오히려 없던 일을 만들어 적는 게 글이 더 부자연스러울 듯 하거든요. 앞뒤도 안 맞을 듯 하고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지 제가 믿어달라고 글 쓰는 것도 아니고요. 못 믿겠는 분들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로 읽어주세요. 여군이랑 반말하면서 지내는 것도 여군이 먼저 말을 놓으라고 했고 나이 차이도 1살밖에 안 나는 데다가 고정배차를 나가면 아침 9시부터 저녁 4, 5시까지 붙어 다녀야 했기에 운행 초반에 어색함을 풀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관심사도 겹치고 다니는 대학도 똑같고 말도 잘 통해가지고 금방 친해지게 되었네요. 다른 운전병들도 자주 태우는 하사들이랑 형 동생 하면서 지냈거든요. 1호차 운전병은 대대장님이랑 둘이 있을 땐 삼촌 조카 하면서 지냈습니다. 운전병이라는 특수 보직이다 보니 남들보다는 군생활이 확실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부대의 분위기도 간부와 간부 사이, 간부와 병사 사이, 병사와 병사 사이에도 강압적인 분위기 없이 화기애애했습니다. 대대장님의 마인드가 아주 오픈 마인드라 편했거든요.
그때 부대 구성원 그대로 재입대하라 한다면 무조건 다시 갈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여튼 괴담 채널 글들은 진짜네 주작이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믿거나 말거나 자체가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썰들은 다음에 이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조차도 잘 썼다. 호감입니다. 호감. 부소대장님 얘기 진짜 먹먹해. 너무 안타까워. 열심히 한 죄, 그 죄로 이제 시력이 안 돌아오고 어떡해. 자, 이어서 읽습니다. 실제 경험한 군대 썰, 우리 부대 이야기와 파견 부대에서의 이야기 2.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중 우리나라는 특히 영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사람들은 고양이를 요물로 취급하였으며 사악하고 살벌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뱀은 신성한 역할도 하지만 대부분의 전승되는 이야기들은 뱀을 사악한 존재로 많이 등장시킨다. 왜 뱀은 신성한 역할보다 사악한 존재로 더 많이 사용되었을까? 똑같은 하나의 영물이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행위자가 영물에게 잘못을 한 것이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 뱀에 대한 뭔가 새로운 시각? 그런 것 같아요. 부대에서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령의 시인 대대장. 뱀한테 씌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게 화천에서의 날씨는 여름과 겨울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내 기억 속의 날씨는 푹푹 찌는 여름 아니면 겨울이었는데 군 복무 21개월 하는 동안에 여름은 있어봤자 2번이 끝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도 상병 때쯤의 일이다. 그때 당시의 날씨는 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땀이 날 정도로 더웠고 해가 지면 바람이 불어 시원한 날이었다. 정확한 호봉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병을 달고 복무를 하던 중 타 부대가 훈련으로 인한 파견 요청을 하였고 연대에서 마땅히 보낼 운전병이 없었던 수송 대대장은 각 예하 대대에서 한 명씩 차출하여 훈련 파견을 보내기로 하였다. 연대로 모인 각 대대의 운전병들은 타 부대에서 인솔자가 올 때까지 대기하며 신세한탄을 하였다. 나중에 들어보니 자기 연대에서 운전병들이 차량 개인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운행 불가능인 차량이 많았고 급하게 필요한 운전병을 호봉이 제일 낮은 우리 연대장에게 짬을 때린 거라고 하였다. 부대에 도착하고 훈련 첫째 날에 뒤에 병력을 싣고 훈련장에 도착했다. 병력 수송을 하고 차량 경계를 하면서 무한 대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힘들진 않았지만 남의 부대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우리 운전병 셋은 따로 누가 챙겨주지 않아서 전투 식량을 나눠준다거나 밥을 먹으러 오라는 말도 없었고 우리가 눈치껏 가서 밥을 얻어먹거나 받아와서 먹어야 했다. 너무해. 원래 잘 챙겨주는데. 다행히도 둘째 날부터 그 부대의 운전병들이 우리를 조금씩 챙겨주기 시작했다.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다가 이제 슬슬 눈에 익으면 아저씨 그 밥 안 먹어요? 저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어야 될지 저 따라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딱 챙겨주는 바이브가 있습니다. 셋째 날인가 넷째 날부터 운전병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대장이 할 거 없으면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기에 운전병들은 대대장을 따라갔다. 대대장은 자기가 훈련장 주변에서 볼일을 보다가 뱀을 봤는데 지금은 안 보인다고 하며 훈련장에서 뱀을 발견하면 즉시 대대장에게 신고를 하고 뱀을 잡아오면 포상 휴가를 준다고 하였다. 우리는 알겠다고 하고 뱀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뱀은 찾을 수 없었다. 대대장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는지 경계를 서지 않는 마땅히 할 임무가 없는 병사들은 뱀을 찾거나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출동 준비가 떨어진 운전병들은 병력을 신속히 태우고 작게의 지역으로 출발하여 대대장 운전병과 나, 운전병 후임 1명, 그리고 대대장 CP병 이렇게 셋이서 노가리를 까고 있었다. 대대장 운전병은 병장이었는데 자기 대대장의 취미가 뭔지 아냐며 썰을 풀어줬다. 자기 대대장은 자기 부대 주임 원사랑 같이 대대 내에서 할 일이 없으면 부대 주변 야산에 올라가 뱀을 잡아서 뱀수를 담그는 취미가 있다고 했다. 나도 연대나 대대에 있을 때 선탑 간부들이 훈련장 주변 밭에 가서 더덕이나 고사리, 돌나물 등을 뜯는 걸 같이 구경하기도 하고 도와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다.
대대장 훈련병은 대대장 관서에 가면 잡은 뱀들로 술을 담근 게 6병 정도 된 것을 봤다 하였고 말벌주도 봤다고 했다. 여기서 6병정이 뭐냐? 6병정이 아니라 6병 정도구나. 바본가?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6병정이라는 단위가 있는 줄 알았네. 여러분도 속았죠? 네. 아무튼 그 뱀술이 6병 정도 된 거를 봤다 했고 말벌주도 봤다고 대대장 운전병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상한 악취미를 가졌는데 대대장 관서에 불러서 대대장 내 가족과 회식이라도 있는 날에는 꼭 대대 간부들과 운전병에게 뱀술과 말벌주를 권한다는 것이다. 자기는 운전을 핑계로 먹지 않지만 다른 간부들은 좋다고 받아 먹는다고 했다. 최악이야. 대대장 운전병은 뱀술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냐며 우리에게 물어봤고 같이 있던 운전병 후임 한 명이 자기 할아버지는 뱀을 잡자마자 물에 씻고 바로 술통에 넣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대대장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해준다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대대장 운전병으로 선발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휴일에 대대장이 대대장 운전병을 불러 야산에 뱀을 잡으러 가자고 운행 준비를 시켰다고 한다. 그냥 뭐 군대같이 뭐 그냥 앞마당이네. 그죠? 주임 원사가 원사실에서 가져오는 담금주, 유리병, 버너, 큰 냄비, 모래 한 부대와 생수 몇 통을 적재하는 것을 도와주고 부대 주변의 야산으로 향했다고 한다. 본인은 차에서 대기하고 대대장과 주임 원사는 산에 올랐다고 한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대대장과 주임 원사는 뱀 2마리가 든 유리병을 들고 차로 와서 운전병에게 버너에 냄비를 올리고 모래를 담은 후 불을 붙이라고 시켰다고 한다. 운전병은 영문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대대장과 주임 원사가 모래가 담긴 냄비에 뱀 2마리를 넣고 뚜껑을 무거운 돌로 누르는 장면을 보았다고 한다. 뜨거운 모래 위에 올라간 뱀은 냄비 뚜껑을 쳐댔고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무서웠다고 했다. 뱀이 모래 위를 기는 소리, 모래가 튀는 소리, 뚜껑을 치는 소리가 한동안 들렸고 소리가 잠잠해지자 대대장과 주임 원사는 냄비 뚜껑을 열고 뱀을 꺼내어 술병에 담았다고 했다. 한 달쯤 후에 대대에서 실탄 분실 사고가 있어서 대대장이 집에 가질 못하고 대대장실에서 며칠 머물렀던 적이 있다고 했다. 그때 대대장이 스트레스를 받아 대대장실에서 그때 만들었던 뱀술을 꺼내어 마시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을 들어준 후 술에 취해 대대장실 야전 침대에서 자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러 갔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대대장 CP병이 자기를 깨우더라는 것이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대대장 상태가 이상하여 후송해야 될 것 같아서 깨웠다고 했다. 대대장실로 가서 대대장을 보니 대대장은 뱀처럼 팔과 다리를 꼭 붙인 상태로 바닥을 기려는 듯이 허리를 좌우로 꿈틀거리며 혀를 날림날림 했다는 것이다. 지통실 간부들 데리고 와서 대대장님을 차로 들어 옮기려 했더니 대대장은 돌덩이가 된 듯이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을 더 모으러 갔던 CP병이 강당에서 취침 중이던 간부들과 주임 원사를 데리고 왔다고 했다. 주임 원사가 대대장 상태를 보더니 뱀 귀신에 씌인 거라고 말하면서 이건 후송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무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6시 30분 기상시간이 되고 당직 사령은 아침 저무는 생략하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생활관 내에서 대기를 하라고 한 후 병사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주임 원사와 CP병, 운전병, 대대장은 대대장실에 대대장님과 함께 있었고 병사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야 CP병이 주먹밥을 받아와 대대장실에서 밥을 먹었다고 했다. 빨리 병원 데리고 가라고. 뭐 하는 건데? 대대장님은 여전히 기어다니고 있었고 혀를 빠르게 날름날름거리며 뱀 흉내를 계속 내고 있었다고 했다. 주임원사가 어딘가에 전화를 한 후 차를 타고 나가서 무당을 데리고 왔다고 했다. 무당이 사령에 씌었으니 쫓아내긴 할 건데 잘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을 하고 대대장과 무당 본인만 두고 나머지를 내보냈다고 했다. 그날 저녁 시간까지 대대장실에서는 방울 소리와 호통 소리, 사정사정하며 용서를 비는 무당의 소리만 났다고 했다. 이쯤 되니 대대장실이 있는 1층에서 생활하는 병사들은 대대장실에서 무당이 굿을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눈치였다고 했다. 야, 무당을 함부로 군대에다 데리고 와도 되나? 안 되지 않나?
굿이 끝난 후 무당이 주임원사와 CP병, 운전병을 불러들였고 뱀이 산의 주인인 산신령의 영물이라고 아주 영험하고 오래된 뱀이라고 하며 떼어내는데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다시는 다른 뱀을 해하지 말라고 하며 뱀이 말하길 자기의 동족들이 대대장의 집에 술독이 든 상태로 몇 마리 더 있으니 그것을 다 깨부셔서 뱀들을 성불시키라고 말한 후 주임원사에게 비용을 말한 후 주임원사의 차를 타고 떠났다고 했다. 비용 얼마일까요? 굿이 진짜 비싸다던데 1,000만 원은 그냥 넘는다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러나 대대장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임원사와 CP병, 운전병의 말을 믿지 못하며 주임원사, CP병, 운전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뱀을 찾고 뱀술을 만들고 다닌다고 했다. 뭐야, 왜 그래? 다른 친구들이 다 얘기해줬잖아. 근데 이거를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보구만. 이 말을 들은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며 웃어 넘겼지만 대대장 운전병은 자기가 거짓말을 할 사람으로 보이냐며 얼굴이 뻘개지며 진짜라고 열변을 토했었다. 훈련 마지막 날에 간이 지휘소에서 지휘부 및 파견 온 운전병들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 대대장이 우리 보고 멀리서 와서 남의 부대 훈련에 고생한다고 부대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10,000원짜리 3장을 주셨고 각 부대 대대장에게 또는 자신의 연대장에게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지 건의를 해보겠다고 하며 덕담 및 훈화 말씀을 하셨다. 운전병들은 봉지밥을 먹고 지휘소 간부들은 식판에 밥을 받아서 먹는데 그때 우리 운전병들은 대대장이 마치 뱀처럼 혀를 빠르게 3-4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었다. reptilian 됐네. 밥을 다 먹고 우리는 담배를 피러 구석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다. 대대장님이 혀를 뱀처럼 날림거리는 것을 보았냐고. 모두들 보았다고 했고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후임 운전병이 대대장 운전병이 한 말이 사실 같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대대장님이 저런 틱이 있고 저런 틱을 중심으로 대대장 운전병이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라고 했다. 되게 논리적이다, 이 주인공. 근데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틱이라는 게 혀 날림거리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대대 병력과 간부를 태우고 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내가 간부에게 혹시 대대에서 대대장님의 소문이나 굿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게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대대장님이 뱀 귀신에 씌여서 굿을 한 적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자기도 대대장님이 혀를 날림거리는 것을 보고 소문을 믿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대대장님에게 뱀술을 얻어먹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한 잔 먹고 안 먹지만 다른 중사 상사급 간부들은 뱀술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른 간부들은 소문처럼 뱀처럼 기거나 혀를 날름거리지 않는데 대대장님만 그런다며 자기도 그것이 위문이라고 말했었다. 나는 대대에서 퍼진 대대장에 대한 소문이 그냥 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간부도 그저 소문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대대장 운전병도 소문에 근거하여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왜냐하면 알 거면 간부가 더 잘 알지 않나? 대대장 운전병은 그냥 이야기 지어내서 말한 걸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하지만 내가 본 현울림은 뱀의 움직임과 비슷하여 진짜로 뱀 귀신에 씌였던 건지 단지 버릇인 건지 알 길이 없다. 나의 대대로 복귀한 후 당연히 포상 휴가 같은 건 없었다. 마무리 좋네요. 근데 이번 얘기는 약간 믿기 어려워. 제가 뱀술 전문가잖아요. 뱀술을 왜 먹어서는 안 되는지, 어떤 게 뱀술의 문제이며 뱀술이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런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뱀에 씌어서 뱀처럼 파닥파닥거리면서 혀를 렐렐렘 한다? 이거 좀 믿기 힘들긴 해요, 사실. 그런데 이 얘기는 대대장 운전병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3번째 이야기를 또 들어봤고 이제 4번째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휴가 미복귀자. 이것도 오대기를 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내가 짬이 좀 찼을 때인데 아마 일말상초쯤이 아닐까 싶다. 일말상초는 이제 일병 말, 상병 초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딱 중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군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일말상초다. 딱 무르익었을 때, 열매가 딱 익었을 때가 일말상초입니다. 물론 군대 생활 더 훨씬 많이 해야 되지만 이때 날씨는 쌀쌀해서
걷어올렸던 반팔을 내리고 긴팔로 생활했었던 기억이 난다. 오대기 생활관에서 대기를 하다 보면 당직 사령이 자체 상황을 건다고 한 것을 기억하는가? 한 당직 사령이 있었는데 그 당직 사령은 본부 중대 저격반 병사를 한 명 불러서 길리슈트를 입게 한 후 병사를 영내 숲, 풀숲 어디인가에 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한 후 오대기와 내기를 시켰었다. 병사를 찾으면 오대기 다음날 아침 점호 열외 및 무한 연등, 병사가 안 들키고 숨어 있으면 병사 아침 점호 열외 및 싸지방 연등이었다. 근데 전 이거 하고 싶어요.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진지한 숨바꼭질이잖아요. 와, 나 숨어 있고 싶다 진짜로. 아무튼 그 저격반 병사는 나랑 같은 생활관을 쓰던 후임 군번이었는데 애가 워낙 똘끼 있어서 무지 친했었다. 지금도 연락하고 지낼 정도로 친하다. 그날 숨바꼭질 당직 사령이었고 숨바꼭질 자체 상황을 실시했었다. 나는 오대기 소대장에게 길리슈트의 재질에 대해 알려주었다. 저격반 병사가 길리슈트를 만들 때 옆에서 도와줬기에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아, 길리슈트를 만들었어? 직접 만든 거야? 역시 대한민국 군대구만. 초록색 나일론 끈 밧줄 형태 그거를 구물 모양으로 꼬은 후 그 구물이 교차하는 점을 글루건을 이용하여 전투복에 붙인다. 그 후 위장포를 조금씩 잘라내어 구물에 촘촘하게 엮어 나가는 형태였다. 둘이서 쌍욕을 해가면서 만들 정도로 촘촘하게 엮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움직이지만 않으면 웬만해선 안 들켰다. 보병 중대엔 저격반이 없었고 본부 중대에만 저격반이 있었던지라 소대장은 그걸 어떻게 찾냐고 투덜대던 기억이 난다. 한참을 찾고 있었는데 저녁 8시 반쯤 당직 사령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휴가 복귀자가 아직 부대로 휴가 복귀를 하지 않았으니 수색을 취소하고 오대기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무전이었다. 그렇게 오대기 차량에서 22시, 그러니까 10시가 넘어서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대대 건물을 보니 전부 불이 켜져 있었다. 아마 실상황이니 점호를 미루고 병사들도 막사 내에서 대기하라고 명령을 내린 듯 했다. 23시가 다 돼갈 즈음 당직 사령이 무전으로 부대 주변을 수색할 것을 지시했다. 휴가 미복귀자의 부모님이 군부대 거의 바로 앞 땡땡 마을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을 했다며 이 병사는 부대에 복귀하기 싫어서 군 부대 주변에 있을 것이니 수색하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군 부대 주변에 PC방, 노래방, 술집, 방석집 등등을 찾아다녔지만 병사를 찾지 못하였다. 방석집은 그 여자랑 술 마시는 데인가? 기생집 뭐 그런 거구나. 24시를 넘어서 새벽 1시쯤 당직 사령에게 다시 무전이 왔다. 지금 대대 간부들도 수색에 동참할 테니 대대 간부들이 도착할 때까지 휴식하다가 만나서 다시 수색을 재개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단 쉬기로 하고 탈영병 욕을 하면서 쉬고 있었다. 10분쯤 지났나 간부들이 도착했고 우리는 간부들과 흩어져서 다른 방향 일대를 수색하였다. 한참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오대기 소대장에게 전화가 왔다. 다른 중대 간부였는데 남성 간부 숙소에서 휴가 미복귀자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나랑 의무병은 오대기 소대장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소대장은 한숨을 한 번 더 크게 쉬면서 오대기 병사를 집합시킨 후 병사가 발견되었으며 차량에 타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나랑 부소대장은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아무 말도 없이 간부 숙소 쪽으로 향했다. 간부 숙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 차마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다. 자세히 묘사는 하지 않겠다. 소대장이 무전으로 보고하니 당직 사령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며 앰뷸런스가 방금 출발했으니 초동 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곧 우리 대대장님도 오셨다. 소대장은 최초 발견자가 누구인지 물어봤는데 3명이 나오는 것이었다. 첫 번째 간부는 옥상에 올라간 간부, 중사로 기억함. 아무튼 그 간부였는데 옥상에 올라가니 병사가 난간에 서 있었고 간부가 진정하며 같이 부대로 복귀하자 아무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니 병사 자신은 이미 자기가 처벌을 받을 것을 잘 알고 있다. 부대로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후 그대로 뛰어내렸다고 했다.
병사가 뛰어내리자마자 간부가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했다. 두 번째 간부는 그날 근무 퇴근으로 숙소에서 휴식을 하고 있던 간부, 하사, 그 간부로 베란다 문을 열고 담배를 피던 중 누구를 부르는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병사와 눈이 마주쳐서 바로 바닥을 보니 병사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 소리가 위에 그 중사, 이 간부가 했던 말인가 봐요. 진술이 일치를 하네. 세 번째 간부는 간부 숙소 주변을 수색하던 간부, 하사고 나랑 친한 여군이 아닌 그 다른 여군, 아무튼 그 여자 간부로 너무 울고 있어서 진술이 어려웠고 그 여군과 친하던 간부 및 병사들이 잘 달래주고 나서야 진술을 했다고 한다. 간부 숙소 주변을 수색하던 중 누군가의 고함이 들려 그쪽으로 가보니 병사가 떨어지기 직전과 직후 장면을 목격하고 패닉에 빠져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간부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 오대기 병사들을 향해 쌍욕과 고함을 쳐가며 구경거리냐고 했고 그 병사와 친분이 있던 병사들은 소리치며 목 놓아 울고 있었다. 오대기 병사들 이 뭔죄야? 얘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대대장도 구석에서 담배만 연달아 피고 있었고 진술을 녹음하며 받아 적는 중 대대 앰뷸런스가 도착하였지만 위무대장이 없는 유무병들은 수습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위무대장은 이제 그겁니다. 그 의사 출신이 이제 위무대장이 되는 건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자리를 비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위무대장이 없었나 봐요. 지금 이 대대에. 결국 사단 위무대에서 앰뷸런스가 와서 병사를 수습하여 흰 천으로 덮은 후 어디론가 후송을 해갔다. 오대기 인원들은 일단 막사로 복귀하여 지휘조를 제외한 오대기 인원들은 휴식 후 취침에 들었고 지휘조만 다시 현장으로 가서 현장을 지켜야만 했다. 다른 간부들도 이제 부대에서 잠을 잤어야 했으며 최초 발견자 3인은 죄책감에 빠져서 울고 있었다. 병사의 부모님은 다시 화천으로 오셨고 그날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부모님과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부모님의 진술은 이러했다. 병사가 휴가를 나오기 직전에 다른 병사와 크게 싸웠고 휴가를 나온 사이 다른 병사가 신고하여 중대장에게 휴가 복귀하면 넌 영창을 갈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거를 휴가자한테 왜 말해?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중대장이 개념이 없나? 병사는 휴가를 나와서도 잘 즐기지 못했고 주로 방 안에 있었으며 자신들에게 다른 병사와 싸웠던 일을 얘기하며 부대에 복귀하면 자신이 처벌을 받고 저녁 일이 미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혹여 아이가 부대에 미복귀를 할까봐 일부러 화천에 부대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어린 나이엔 서로 싸우며 크는 거니 부모님이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들은 괜찮다고 잘 토닥인 후 부대 쪽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본 게 마지막이라고 진술하였다. 부모님도 펑펑 우셨으며 부모님이 우시는 것을 본 최초 발견자 3명도 더욱더 슬픔에 빠져서 울다가 부모님 중 어머니, 발견자 중 여군과 중사가 실신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였었다. 초동 조사가 끝나니 아침 7시가 다 되었고 부모님을 돌려보낸 후 최초 발견자 3명을 태워 부대로 복귀하였다. 다음날 부대는 자살 소식으로 떠들썩했고 아침 9시가 되기도 전에 사단 헌병대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지휘조 인원들과 최초 발견자 3명은 기무대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다시 진술을 했었다. 우리가 부대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소대장이 녹취를 잘 해놨기 때문에 나와 위무병, 통신병은 간단한 답변만 하고 풀려났다. 우리는 밖에서 소대장을 기다리면서 앉아서 졸다가 다른 간부가 깨워서 고생했다고 하면서 여기서 졸지 말고 생활관 가서 편히 자라고 했다. 우리는 오대기 생활관으로 복귀하여 다른 병사들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얘기하고 기절하듯 잠에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식욕도 없고 위욕도 없었다.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지 새로운 당직 사령도 자체 상황을 걸지 않았다. 어영부영 오대기 임무를 끝내고 본부 중대로 돌아왔을 때 병사들이 나에게 썰 좀 풀어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엔 풀지 않았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야 그때의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최초 발견자 3인은 거의 한 달간 부대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정신과를 다니면서 유급 휴가를 받았다고 한다.
최초 발견자들이 다시 출근했을 땐 그날 밤보다는 표정이 많이 좋아져 있었다. 하지만 그 여하사는 종종 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전역을 하였다. 여하사와 친했던 병사 및 간부들이 얘기하길 막사에서 에? 그 죽은 병사를 자주 마주친다고 너무 힘들어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최초 발견했던 중사와 하사도 야간 근무를 설 때 그때 죽은 그 모습으로 복도를 기어다니는 것을 봤으며 철벅거리는 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죽은 병사와 싸웠던 병사도 환청과 환각에 시달려서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고 중사와 하사도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다. 그렇겠네. 싸웠던 애도 엄청 이게 트라우마가 되겠네요. 물론 뭐 신고를 한 거 그건 뭐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 저는 모르죠. 근데 충분히 신고는 할 수 있고 걔가 잘못했다면 신고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신고했을 뿐인데 자기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죽은 거잖아. 이건 너무 큰 트라우마지. 아무튼 그 싸웠던 병사도 전출을 갔고 중사와 하사도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다. 그 뒤로는 죽은 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금기시되어 그 병사의 귀신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돌지 않고 그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병사도 간부도 없었다. 자살은 본인에게는 고통의 끝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고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 끝이고요. 얘도 이 글의 후일담입니다. 글을 다 쓰고 보니 제 군 생활도 참 스펙타클했던 것 같습니다. 야수교, 그 개같은 맞선임의 마네킹, 살자 목격, 이것 말고도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타령한 생활관 후임 새끼. 나보다 나이 많은 놈이었는데 그 새끼 때문에 간 쫄린 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림. 농담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저기로 해가지고 가면 타령 무조건 가능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개 쫄렸겠다. 저녁 바로 직전에 우리 사단에서 있었던 GOP 총격 살자 사건. 뉴스에는 살자로 나왔지만 부대 내 소문으로는 총기 조작으로 살자로 보도되고 사실은 타살이라는 썰이 있음. 그냥 소문일란가? 모르겠네요. 타령 썰은 제가 겪었던 일이라 썰을 풀 수 있는데 썰 풀면 제가 누군지 아는 분들이 있을까봐 안 쓸 것 같습니다. 크크. 궁금해. 나중에 써줬겠지? 총격 자살 썰은 제가 겪은 게 아니라 카더라기 때문에 자세히 썰을 풀 게 없어서 적어봤자 뭐 3-4줄 될 것 같아가지고 안 썼습니다. 사령의 시인 대대장 이야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뱀처럼 움직인 그 부대의 대대장을 본 것도 아니고 구슬하는 장면을 본 것도 아니고 그저 혓바닥 낼름낼름 거리는 것만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글은 글 작성 태그를 실화, 썰이 아닌 아무것도 안 달기로 했습니다. 되게 엄밀하다. 전부터 그랬고 괜히 실화, 썰로 태그를 달면 주작이네 아니네 말이 나올까 봐서 그냥 태그 자체를 안 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로써 제가 군 생활하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일은 끝났습니다. 여군이랑 있었던 일은 여군이 착각한 것도 많고 저랑 동시에 목격한 것이 아니라 여군 혼자만 목격한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글로 쓸 반찬거리가 안 된다고 해야 할까요? 이 글도 쓰는데 참 오래 걸렸네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하는 일도 바빠서 글 쓸 시간도 많이 없었고 어쩌다 글 쓸 시간이 되면 날도 더워서 의욕도 없었고요. 글을 쓰려고 하면 귀신은 없고 뭐 정신병이니 뭐니 이런 댓글들 보니까 솔직히 위욕이 좀 안 생기더라고요. 주말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기운도 차려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친했던 여군은 지금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군의 일생? 아니면 저의 일생으로 글을 쓰지 않을까 싶네요. 크크.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두돈반 K511A1님의 군대 에피소드들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아까 그 길리슈트 이분에는 대대 전체 방송으로 막사 복귀시켰다고 하네요. 어디 갔나 했는데 근데 군생활 진짜 스펙타클하게 했다. 이게 또 뱀술 담그는 방법이 특이한데 뱀술은 애초에 한국에서 취급하는 그런 류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야. 뱀장수 마음대로 그냥 뱀술 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겠죠? 드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뭐 재밌게 봤고요. 실제 경험한 군대썰, 우리 부대 이야기와 파견 부대에서의 이야기 다 읽어봤습니다. 채팅창에
나도 전에 일하는 데서 1.5층 정도에서 자기 자신 찌르고 떨어진 사람 본 적 있는데 그 일을 마주하고 일주일 정도 위통, 복통 등등 몸살로 아팠음.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셀 것 같아요. 고생하셨네요. 그런 게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저 궁금증이 많은데 그런 순간 그런 거는 좀 목격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또 좀 드네요. 이 군대 썰을 딱 봤을 때 이거가 너무 아쉬워요. 부대에 복귀했을 때 본인이 잘 항변을 하면 이제 뭐 영창을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 간다고 해도 뭐 어떻게 뭐 억울함을 호소하면 되는 거니까 부대로 가면 되는 건데, 이 친구는 영창 가는 거 무서워서 인생 망하는 거 같으니까 혼자 죽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영창 가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웬만한 일로 빨간 줄 잘 안 끄이고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려서 그런가? 어려서 그런지 영창 한번 가는 게 자기 인생에 많은 마이너스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건가? 아니면 저 상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여서 혼자 간 건가? 뭐 이미 죽은 사람의 그 심중을 아는 거는 좀 어렵지만 많이 안타깝네요. 아무튼 잘 읽었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따봉 굿굿.